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스에듀에서 창동여고를 전담하고 있는 김광수 강사입니다. 제가 원래는 따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번 연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몇 번 해보니까 특히나 올해가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뭐 학원을 선택하는 것, 창동여고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제가 이번 연도만 좀 특별하게 이렇게 영상을 좀 찍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창동여고에 대한 정보, 내신에 대한 정보나 또는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보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신반은 아직 개강을 안 했는데 1학년 반은 아직 개강을 안 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체크한 게 한 16명, 17명 이렇게 등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마감이 다가왔고 한 몇 명의 학생들만 더 받으면 이제 더 이상 인원은 받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마감 임박이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회를 할 때, 이제 간담회를 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창동여고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 3년 동안 어떻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창동여고 아이들은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결론은 마무리가 되게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좋았는데 결국 마무리, 대학을 잘 못 가게 되면 좀 마무리가 좋지 않은 거고, 다음에 이제 처음은 좀 이제 부족했지만 학원에서 잘 성장을 해서 결국에 대학을 잘 가면 마무리가 되게 좋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아이들은 마무리는 좋아야 한다. 3년 동안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들은 창동여고에 입학을 하면 이 영상을 보는 아이들도 보는 학부모님들도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창동여고에 입학을 하면 첫 번째는 요 1번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일단 되게 중요하니까 처음에는 내신 성적 안에 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신 성적이 좋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제가 요거 뒤에를 좀 화면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교별로의 이제 등급 컷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온라인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오프라인에서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인문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자연 계열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 창동여고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을 하면 내신 성적을 정말 잘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근데 아까 이제 등급 컷을 보셨겠지만 상위 15개 대학교를 목표로 하면 아무리 못해도 창동여고에서 상위 12%에서 13% 정도 안에는 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과 전형으로 좀 지원해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실제 창동여고에서 상담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상담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목표로 하는 건 요 내신 성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위 15%까지 넉넉하게 잡는다고 했을 때 15%까지 안에 들었으면 너무 좋죠. 교과 전형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심화 아카데미도 하고, 학교에서 챙겨도 주면 이 글자, 생기부 안에 있는 글자도 정말 잘 챙겨주시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면 1번과 2번의 조합으로 교과 전형도 쓸 수 있고 종합 전형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아이들은 어떤 학원을 다녀도 사실은 알아서 공부를 잘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있으니까 알아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그럼 나머지 85%의 학생들이 상위 15개 대학교를 목표로 하면 어떻게 되냐? 1학년 때 이렇게 도전해 보고요. 3학년 때는 수능 성적을 이제 좀 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수능에 대한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건데, 지금 예비고일들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정시에서 교과를 반영하는 추세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고려대는 이제 기준까지 나타났잖아요. 1등급에서부터 4등급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큰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런 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이제 내신을 놓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옛날이랑 좀 달라졌죠. 1번이 안 되면 이제 3번을 하면 되는 건데, 이제는 3번을 하면서도 마지노선으로 1번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활을 아이들이 3년을 해야 됩니다. 3년을. 그래서 결론은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건데, 자기의 무기에 맞게, 그러니까 1번의 무기, 1, 2번의 무기가 있다면 1, 2번 무기에 맞는 전형으로 마무리가 좋게끔, 그게 안 된다면 늦더라도 3번의 무기로 마무리가 좋게끔 하는 게 이제 이 아이들의 목표, 이제 부모님들의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건 이제 간단하게 이런 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내신이랑 관련이 없는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등급 컷인데요. 여기 보시면 합격선이 2등급
2등급 초반 때부터 이제 5등급 중반 때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표인데요. 이건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나중에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내가 창덕여고 1학년이야. 그리고 학원도 고민하고 있어. 다음에 창덕여고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어. 나 이제 어떤 학원을 다닐까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영상을 잘 찍지는 않지만 오프라인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입소문으로만 이렇게 좀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안 찍는데 이제 그래도 좀 부끄럽지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첫 시작 인원의 2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1 2학기 때나 또는 2학기 정도 시작할 때쯤 되면 인원을 다 채워서 이제 마감하지 않는, 그러니까 마감하고 인원을 받지 않는 그런 학원이고요. 제 수업은 그런 수업이고, 근데 올해는 창덕여고 1학년에 배정받은 아이들이 꽤 많아서 벌써부터 좀 마감 임박이긴 한데 일단 이런 수업입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근처 학원들과 다르게 저희 고스 학원은 고3 때까지 담당 선생님이 변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특성을 모두 파악하는 학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의 특성들을 다 파악하는 거. 그게 뭐가 장점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마무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1번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특정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못 가게 됐을 때 2학년이 되면 선택을 해야 돼요. 수능 성적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는데 제가 아이를 정확하게 알고 제가 입시 전문가고 내신 전문가니까 땡땡아 너는 1학년 때 요런 단점이 있어서 내신 성적이 좀 잘 나오지 않았네. 2학년 때는 선생님 믿고 내가 너의 단점을 좀 고쳐줄 테니 정시로 한번 준비해보는 게 어때? 라고 진실되게 말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또는 뭐 우리 1학기까지만 더 내신 대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의 약점들을 파악하고 있으니 정시로 전환할 때도 또는 아이들한테 어떤 조언을 할 때도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모두 파악하다 보니까 저희 학원은 인원수 대비 수시나 정시나 입시 결과가 모두 좋은 학원.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말씀드리면 마무리가 좋은 학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학생 수가 꽤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되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아이들은 왜 내 수업을 좀 많이 좋아해 줄까라고 이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좀 적어봤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1등급이 나온 학생들은 제 수업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좀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상위권일수록. 그래서 처음부터 1등급 나온 학생들은 이렇게 제 수업을 고3 때까지 쭉 들어주고 제가 원서 쓸 때까지 같이 옆에 있어주거든요. 그렇게까지 쭉 있어주는 아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적이 향상된 아이들이 제 수업을 좀 많이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수업을 듣지 않고 다른 학원에 있다가 관리가 잘 안 돼서 저희 학원으로 넘어왔는데 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관리해 주니까 성적이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한 학생들이 제 클리닉을 좀 만족스러워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좀 많이 찾아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넘어오지 않더라도 첫 번째 시험에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때마다 피드백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는 아이들이 저를 믿고 좀 학원을 다녀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입시 전반에 대한 코칭을 제가 항상 지원해줘요. 예를 들면 심화 아카데미 안내문이 내려오면 제가 자소서 첨삭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알려주고 또는 수행평가가 있으면 너의 진로가 이러니 이런 방향으로 과제를 하면 좋겠다라고 알려주고 세특을 써오라고 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세특이 쓰였으면 좋겠다는 핵심 단어 그게 학년별로 올라갔을 때 구체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코칭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하는 학생들은 또 저랑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요 세 부류의 학생들이 제 수업을 많이 좋아해주고 결국에 꼭 저희 학원을 들으시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아이한테 맞는 학원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 그다음에 아이가 뭐 대형 강의를 좋아하는지, 뭐 소수형 강의를 좋아하는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어떤지, 또 어떤 뭐 습관을 들이고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결국 아이한테 맞는 학원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근데 저희 학원은 이런 특성이 있고 저는 이런 성향을 가진 강사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진짜로 창덕여고 내신 경향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창덕여고는 문항수가 총 27문항에서 30문항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요.
작년 기준으로 중간고사는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모두 서논술형이 존재했는데 기말고사 때는 전체가 다 객관식이었습니다. 뭐 이런 유형이 있고 올해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뭐 요거나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겠죠. 3월에 항상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그거는 학교 가서 이제 담당 선생님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을 얘기했고요. 쉽게 나올 경우에는 100점이 1등급 인원보다 많아서 등급 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기말고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 기말, 수행평가 합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점이 많으면 1등급은 나오지 않고 합산으로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0점, 쉽게 나올 경우에는 100점이 1등급 인원보다 많다. 특히 이 문법 시험 범위일 경우에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창덕여고 문법이 꽤 쉬워요. 창덕여고 문법이 꽤 쉬워서 누구나 노력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등급을 산출해야 되니까 어렵게 내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3에서 4까지 1등급이 나온다. 그러니까 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덕여고는 상위권이 치열하기 때문에 등급 컷이 막 낮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의 경쟁이 특히 심한 것이 특징인데 제가 오프라인 설명회에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을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자료를 쓰신다까지 말했는데 영상에서는 그렇게까지 말은 못 드리겠고 어렵게 낼 때 창덕여고가 어떤 문제가 좀 생기냐면 문제 오류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작년에 복수 정답 처리도 된 것도 있고 재시험을 본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렵게 나올 경우에 이런 일들도 생겼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처 여고에 비해서 이제 제가 여고를 담당하거든요. 주로 여고만을 많이 담당해서 근처 여고들이랑 비교를 좀 많이 해주는데 근처 여고에 비해서 문제 수준이 꽤 쉽습니다. 꽤 쉬우나 대비가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 지문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부 지문이라는 게 연계된, 교과서와 연계된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외부 지문이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그냥 진짜 선택을 해서 어떤 수필을 가지고 온다거나 어떤 서평을 가지고 온다거나 책을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는 잘 들어보셨겠지만 손바닥 시집이라고 해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이제 시집을 여러 개 놓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 외부 지문이 절반 이상이다 보니 외부 지문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이걸 정확하게 잘 안 해줘요. 학원 기준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잘 안 해주시기 때문에 이거를 학생 스스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강사가 직접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시험 범위가 교과서 범위가 아니라 외부 지문이니까 창덕여고를 대비할 때 사실 어떤 일이 좀 있냐면 그 주에 아이들이 가지고 온 프린트를 제가 그 주에 공부를 해야 돼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공부하고 그 주에 주말에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창덕여고는 대비하기도 까다롭고 강사의 역량도 되게 중요해요. 그 주에 배운 걸 그 주에 배워서 가르쳐서 배워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까다롭습니다. 강사 입장도 학생 입장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선택지는 덜 까다로워요. 근처에 있는 제2여고, 잠실여고와 같은 학교들에 비하면 덜 까다롭지만 눈속임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딱 한 글자가 바뀌어서 틀리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선택지 끊기 훈련도 강사가 직접 얘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해줘야 되고요. 어휘에 관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험 범위가 1페이지에서 100페이지라고 한다면 A부터 Z까지 제가 모든 단어를 다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어려운 단어나 많이 출제된 단어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의 학습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이거는 광수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줬는데 그냥 넘어갔네? 근데 난 몰라. 이랬을 때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거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이 어휘에 대한 문제는 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학생이 좀 능동적으로 잘 해줘야 되는 문제 같아요. 선원 수령이 있을 때는 감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에 맞게 작성하는 훈련이 필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 시험이 쉬우면 서술형을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하세요. 조건에 맞게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하시니까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역별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법은 꽤 쉬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문법들은 모의고사와 수능 기출이긴 한데 쉽다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때처럼 단순암기가 가능하거나 가능한 건 아니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당연히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재원생 아이들은 왜 대부분 다 이제 100점을 받느냐? 고난도 문제로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8학군, 조금 더 공부를 잘하는 학군들의 문제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니까 재원생 아이들은 조금 공부를 하거나 자기도 학습 능력이 있거나 좀 자기가 성실하게 하는 친구들은 노력만 하면 대부분 다 100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법인 경우에는 이렇게 쉬우니까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두 번째, 문학은 적절하거든요. 까다롭게 안 가르치시려고 노력하는데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선택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A라고 알려줬는데 시험을 봤더니 B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B가 사실은 알고 보면 겉모양은 B지만 안에 A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면 이 A와 B가 같다라고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자주 등장하는 유형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1번부터 6번까지의 유형들을 잘 익혀두면 그거에 맞게 훈련한다면 문학도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 지문인데 이게 비문학일 때도 있고 문학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부 지문인데 적절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까다롭고 학생이 스스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외부 지문의 양이 전체 시험 범위의 한 절반 이상이 돼요.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많아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학원을 찾아보실 때도 그렇겠지만 창동요고를 대비해주는 학원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인원수도 적은데 대비해주는 곳도 많이 없고. 그래서 외부 지문의 출제 유형은 기출들을 통해서 또는 작년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니까 대비를 할 때 강사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야 되고, 혹시나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스스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 네 가지 유형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이제 이런 창동요고 내신을 대비할까라는 거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제가 화면에 저희 교재랑 이런 것들도 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학원에 오시면 보여드리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다 보여드리는 게 오프라인에 온 분들은 다 보셨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에게까지 그렇게 보여드리는 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이제 교재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단권화 수업 교재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자 아이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필기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 자료들이 너무 많으면 한 권에 몰아서 한 번에 봐서 효율적이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학교 선생님 필기, 이제 4단이니까 국어가 앞반 뒷반 선생님 필기 다 합쳐서 학교 선생님 필기, 제 필기, 그다음에 기출에서 이런 요소들이 나왔다라는 것도 같이 분석해서 한 권에 볼 수 있게끔 수업 자료를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1200제 문제집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문법은 훈련하면 충분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동요고의 유형들도 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경향에 맞는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대비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로 보이지만 B처럼 보이지만 A로 보이는 것들을 잡아낼 수 있는 훈련,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봤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이제 AI 자료라고 해서 아마 이거는 이제 저만 이렇게 수업을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요소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단답형으로 다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아이가 국어 공부를 다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되게 추상적이라서 아이들이 답변을 못 해요. 근데 선생님이 제공하는 A부터 Z까지 모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을 빈칸으로 뚫었을 때 그 빈칸들을 다 채울 수 있으면 너 개념 완벽하게 공부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최종 자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대1로 적중과 분석 클리닉, 그러니까 강사, 제가 직접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걸 보고 아이의 수준이 뭐 높으면 높은 대로 또 심화적인 질문을 던지고, 아이가 낮으면 낮은 대로 이 아이가 3년 뒤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체크해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이제 예측 모의고사, 그래서 실전처럼 시험 대비 1주 전에는 실전처럼 예측 모의고사, 제가 만든 문제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게 해서 그걸 봤을 때 실전처럼, 그러니까 아이들도 꽤 있으니까 실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게끔 시험을 봐서 틀렸을 때 너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런 약점이 있다. 일주일 동안 보완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사실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기도 한데 이건 이제 예민한 부분도 있는 거라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학원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는 이제 고스에듀에서 창동요고만 창동요고를 계속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작년이 어땠다, 그리고 재작년이 어땠다, 그리고 뭐 올해는 이럴 것이다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도 많고,
설득도 또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아이들도 많이 좋아해주고. 그래서 저는 학원을 선택하실 때 꼭 창동여고를 맡아본 적이 있는, 창동여고 학교 색깔이 되게 특이하면서도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창동여고를 담당해본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걸, 그 수업을 듣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광티 이렇게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개강일은 3월 10일 일요일 날 오후 1시고요. 마감 아마 몇 명 더 받으면 이제 마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영상을 안 찍으려고 하다가 급하게 지금 이제 스튜디오로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데 두서없이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따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긴 시간 동안 이런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